밤늦게 울어대는 전화기 소리 많이 힘들어하는 너의 목소리 장난스레 왜 그러냐 물어보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울어버린 너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노래해줄게 날 보고 네가 웃어줄 수 있다면 친구야 바보 같은 나의 친구야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나른해요 작은 구름이여 그대가 내 친구를 만날 때 전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네 깜빡이 꼬두고 간 기억이네 맑았던 눈동자 순수한 시간 숨춘 뒤 흥분됐던 목소리 불가능 따위 생각조차 않던 소년의 꿈이 없는 꿈을 꾸는 찬란하게 빛난 그 시절 친구야 변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도 하지마 잠시 잊은 걸 괴로워하지마 쓰러지지마 돌이키려고 거도하지마 그러고 그러던 축구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들겠지 마음껏 펑펑 웃는 시간들을 그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세상에 내 친구여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내 친구여 영원히 가져갈 행복한 추억이지 내 친구여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Come on my friend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노래해줄게 내 친구여 날 보고 네가 웃어줄 수 있다면 내 친구여 친구여 바보 같은 나의 친구여 내 친구여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자,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강동역 현대코아 상가를 둘러싼 부동산 부실 채무 체납자들과 그들의 채권자 집단의 서로 다른 속내에 관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자유로운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고 저는 다만 무지하고 선한 구분 소유주들의 한 사람의 정도와 상식에 준한 시각임을 밝힙니다. 본 영상의 순서는 첫째, 최근에 현대코아, 강동역 현대코아를 둘러싼 부동산 매도 매수 계약의 이면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모순점과 그 내용의 모순점들과 그리고
사실관계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자, 예, 자, 잘 보시고요. 자, 부동산 표시해서 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65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1층 526.64평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524.64평은 1734.34711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현대코아의 표제부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 자, 예, 현대코아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입니다. 그 보시면 자, 지상 1층은 지상 1층은 1331.73입니다. 7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734.347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526.64평.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734.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작 지상 1층은 1331.73제곱미터 보이시죠? 그리고 2층은 734.96평. 그런데 평은 2429.61제곱미터. 그러니까 2429.61제곱미터. 그러니까 62제곱미터 발언을 하면은요. 그런데 정작 뭐 어떻게 됩니까? 2층은 1719.12제곱미터. 그렇죠? 예.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3층은 762.19제곱미터, 제곱미 762.19평은 2519.63제곱미터. 그런데 자, 어떻게 됩니까? 1780.09제곱미터죠. 자,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4층은, 자, 그리고 4층은 735.65평, 735.65평, 65평은 2431.90제곱미터. 그런데 3층은 어떻게 됩니까? 1780.09제곱미터, 1780.09제곱미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평수들이 1층부터 5층까지의 상가 아파트의 평수들이 많이 과대 표시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지는 1059평이라고 합니다. 1059평. 그러면 자, 1059평 은 3500제곱미터나 됩니다. 그죠? 3500.82제곱미터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이 표제부에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천상 그러면 한번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죠. 361.80.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361.80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1059평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본건 부동산 중 매도인이 보유한 부분은, 자, 매도인은, 자, 아직 안 나오니까, 자, 다음에 나옵니다. 자, 매도인이 보유한 부분은 SPC사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PC사가 어떻게 되겠죠? SPC. 뭐냐면, 스페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아시죠? 뭐,
그 프로젝트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 부동산의 사업일 때에 그 사업성을 보고 그 시행사의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가 그 재산을 보지 않고 순수한 그 사업성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해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채무가 회계가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시행사의 회계가 아니라 따로 특별 목적 법인에 해당하는 회계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채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부채가 벌어지고 순수한 그 사업성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인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직접 양도하도록 매도인이 그러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순수한 그 채무를 그 사람의 재산을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담보를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고자 담보를 걸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보죠. 자, 나오죠. 매수인인 SPC사가 자, 그럼 매수인이 어떻게 되죠? 회계처리상 매도인인 FNENC 정태원 소유 부동산 매매 가액이 168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고 매도인에 대한 매도인이 여기 보이면은 매도인이 보유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 그런데 매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전혀 없습니다.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PC사가 그 특수목적 법인은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자, 보면은 회계처리사, 그죠? 왜냐, SPC 자체의 회계, 그리고 매수인이나 매도인 그 자체의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라든가 그거를 말고, 즉 SPC가 회계처리상 매도인인 FNENC 정태현 소유 부동산 매매 가액이 16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외 1필지 위 지상 소유자 김주준의 담보 제공에 대한 금원을 우선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매수인 SPC사는 구분 소유자 보유분, 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현대코아의 구분 소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금액, 즉 그 매매 금액에 182억 원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매도인인 FNENC가 구분 소유주들에게 계약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 지급 시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즉시 지급해야 된다. 누가? 매수인 SPC사가. 자, 매수인 SPC사는 최선을 다하고 뭐 60일은 뭐 이렇게 되는데 FNENC의 최종 뭐 이렇게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매수인 SPC사는 JMC 도시개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코아 구분 소유주들은 아시죠? 자, JMC 도시개발. 그리고 모든 일체의 사업 진행은 결정은 김경찬으로 한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제가 개인정보상 이거 지웠습니다.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FNENC의 사업 진행 총괄 책임자는 방강옥이다. 자, 보시죠. 자,
자, JMC 도시개발 한번 들어가 보시죠. JMC 도시개발. 자, 법인 등기부가 나와 있고 주식회사 JMC 도시개발. 자, 그러면은 공고 방법은 일간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그리고 자, 이 법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주택건설업, 뭐 건축공사업,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SPC사는 밝혀야 됩니다. 뭐? 현대코아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면 개발 사업, 뭐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자 리조트면 리조트.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자 근데 이거는 안 나타나 있죠. 자 목적에.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2023년 7월 21일에 작년에 설립이 됩니다. 회사 성립 연원일이. 자, 김경창, 김주희로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알프스 리조트를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알프스 리조트 보이시죠? 자,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인데, 자, 이 회사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알프스 리조트 개발 사업 및 이에 부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보이시죠? 자, SPC사는 그러니까 그 매도인과 매수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 어떤 그 궁금함이라든가 어떤 뭐 솔직하게 보고자 부동산이라는 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의식주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부동산이라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은 죽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주는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게 뭡니까? 예?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이용이 아니라 균형 있게 그리고 계속 그 인생처럼 쭉 일관성 있는 어떤 개발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SPC의 목적은 밝혀야 됩니다.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JMC 도시개발 자 반가운기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들 마음대로 본개혁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물건 호실들로부터 JMC 도시개발로 계약하고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속히 완료한다. 자, 그렇죠? 그리고 302호를 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대금 지급 방법의 매매 금액이 350억입니다. 1, 10,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자,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은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뭐죠? 348억 원이라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 이걸 보지 말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자, 부분 소유주 보유분 매매 금액은 182억 원. 자, 물론 이 자료를 다른 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매도인과
구분 소유주들 전부 다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이게 언제 작성됐죠? 자, 2023년 9월 8일. 그렇죠? 1년 전에. 자, 1년 전에. 그렇죠? 1년 전에 작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1호 최근에 자, 201호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2023년 201호인데 현대코아 아파트 201호인데 2023년 11월 24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 11월 23일에 매매를 합니다. 자, 뭐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자,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만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운기공의 물건이었다가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소유권 이전되고 경매로 인해서 2010년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자,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하고 어디가 세이브 기술 주식회사 즉 골든키 홀딩스가 2014년에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골든키 홀딩스. 자, 그리고 매매 목록은 2016 742 2016 742죠. 자, 자, 2016 742 이 매매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32억입니다. 32억. 뭐냐? 그 138호, 153호를 합한 2층, 4층의 건물들. 자, 총 2층, 1, 2, 4층 합해서 자, 43개 물건들. 자,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러니까 이제 골든키 홀딩스 즉 세이브 기술에서 2016년 7월 7일에 아시아 신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3개 물건들이. 자, 뭐 얼마라 그랬죠? 자, 저도 헷갈리네요. 자, 얼마라 그랬냐면 자,
2016년에서 32억에 자 32억에 넘긴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2023년 11월 24일에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11월에 매매를 하죠. 2023 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자 어디서 FNC가 3층 301호에서 자 자, 매매를 했는데 자 10억 9,400원 10억 9,400만 원에 자 일단 매수를 합니다. FNC가 자 그리고 나서 FNC가 매매를 했다가 자 이 날짜를 잘 보세요. 11월 24일에 자 그래서 이제 신탁 등기가 말소가 되죠. 자 그 골드키 홀딩스의 아시아 신탁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소유권 이전되죠. 같은 날에 JMC 도시개발로 2023-2043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류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됐나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66억에 팔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자 골드키 홀딩스가 자 32억 원에 매수를 했다가 신탁으로 들어갔고 그 신탁에서 최근에 2023년 11월 24일에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매수했다가 2023년 11월에 자 66억에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골드키 홀딩스는 1층 138호 153 포함한 43개였는데 이거는 뭐냐? 1층 물건들을 뺀 41개 물건들이라는 거죠. 1층 2개, 138호, 153호.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 FNC는 10억에 매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66억에 되팔았다라는 거죠. 자, 41개 물건들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41개의 물건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당사자는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매도 매수에는 각각 일부씩 보관한다. 자, 이게 언제? 2023년 9월 8일에. 보이시죠? 2023년 9월 8일에. 그러니까 공매에 수의 계약이 있지만 수의 계약 이전에 이자들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구분 소유주들의 물건을 얼마에 매수하라? 182억 원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인 FNC 정태현, 총괄 책임자 방강호. 그렇죠? 자, 매수인 JMC 도시개발의 김지희, 그리고 연대보증인 김경찬, 그 감사, 법인 등기부를 출력해 보시죠. 예, FNC도 그렇고. 자, 그런데 웃긴 것도 자, 여러분, 이 보시죠. 매도인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08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시 강동구 삼성동이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됩니까? FNC는 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3층 305호입니다. 자, 2020년에 변경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것 또한 유튜브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맥락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계약에는 삼성로 508호, 1208호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바뀌기 전에 주소를 적었냐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현재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2020년에 천호대로 1095 3층 301호. 자, 그렇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맥락을 짚으시라는 겁니다. 맥락을. 자,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보시죠.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왜 1필지. 자,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제가 길게 뭐 소설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결론만 들어가겠습니다. 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자, 자, 이거 신문에 캡처한 겁니다. 자, 상수 2019년 12월 4일에 상수 구의 반포 노량진역 인근에 청년주택 572 가구 공급한다. 572가구. 자,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하고, 자, 노년역 인근, 자, 이거 잘 살펴보세요. 자, 이때가 언제냐? 자, 2019년 12월 4일. 자, 서초구,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61가구. 잘 보이시죠? 자,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 사업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각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 그렇게 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서울시가 용도 지역 상향과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주택지야. 그런데 상업지구로 올려간다든가 하는 그런 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그 대지 면적의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죠. 용적률이란 뭐다? 자 층당의 바닥 면적.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층에서 뭐 10층을 쌓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건립해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자, 못 믿겠으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인터넷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계획안이 통과됐다. 자, 언제? 2019년 12월 4일에 밝혔다. 그렇죠? 가결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여러분. 서울시, 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 외 1필지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자, 2019 서울특별시 공고 2019-2115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을 공고했다. 자, 열람 공고를 할 테니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자, 증가 600식 정구, 600식 정구.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도지역 상향.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2020 128호에 서초구 반포동 705 1원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자, 2020년 4월 2일에 심의에서 결정이 났다. 자, 그리고 자, 쭉 한번 보시고 신반포로 316, 그렇죠? 신반포로 316번지. 자, 그리고 해서 이거는 이제 결정도 도면입니다. 자, 주민 공람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자,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사업에 의해 입안 제인사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란다. 자,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2020년 9월 사진입니다. 자, 은하 대중 사우나 보이고, 뭐 웰빙, 뭐 경락, 뭐 발머스 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언제냐? 2010년 9월이고, 자, 이게 2012년 4월입니다. 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들어서 있고요. 자, 은하 대중 사우나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제 2014년 4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017년 5월 사진이고,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그냥 캡처한 겁니다. 자, 언제? 2017년 5월.
자, 2019년 1월에 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20년 어떻게 됩니까? 자, 명도당했죠. 그러니까 그 점포들이 한산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자, 명도당했다는 걸 알습니다. 내쫓겨졌다. 뭐 한다고?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인 뭐 한다고 그랬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021년 4월이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임대한다고 막 이렇게도 돼 있고 2021년 10월이고 자, 그 후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뭐 노년역의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임대가 들어서네요. 언제? 2022년 1월에 자, 최근에 2022년 4월에 2년 전에는 자, 이 퀸스 커피숍이 들어서 있네요. 자, 그죠? 자, 이거는 언제? 2022년 7월에 자, 커피숍이 들어서 있네요. 자, 빌딩도 좀 깨끗해졌고, 자, 2024년 5월 최근에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이제 결론. 자, 이제 결론으로 자, 공고가 자, 이렇게 자, 이게 언제죠? 자, 2019년 뭐 4월쯤 되겠죠. 자, 사업 시행자가 돼 있죠. 제안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에 따라 알려드리는 업무에 참고하시라. 자,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까요? (2020년 4월쯤)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자, 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서초구 반포동의 705번지에 보니까 자, 을구로 들어가니까 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11월 13일 그러니까 FNC가 현대코아에서 11월 23일에 매매를 했으니까 서로 간에 JMC 도시개발이 그 전에 10일 전에 어떻게 됩니까? 공동담보 목록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70, 일시 100천, 만시원 100원, 천만원 72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자, 어디에서? 스마트저축은행에서. 그리고 36억을 대출도 받습니다. 36억을 대출 받습니다. 대략 한 얼마? 144억이죠. 네. 72, 144억 대출을 받습니다. 자, 부동산은 뭐 어떻게 되고? 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 이게 언제입니까? 자, 그냥 궁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3월 24일 관련해서 자, 날짜 언제? 4월 1일. 2020년 4월 1일에 자,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우리는 뭐 했죠? 현대코아 무슨 처분 신탁한다 그랬죠? 자,
자, 301호가 자, 이 교보 자산 신탁 언제? 자, 2020년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언제입니까? 자, 441.74제곱미터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301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현대과 301호입니다. 자, 2006년 9월에 정태자가 매수했고, 자, 이게 지금 합병해가지고 301호에 합병 전에 거가 이제 합병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길어진 겁니다. 자, 자, 뭐냐면, 자, 소유권 이전되고 2020년에 7월에 자, 신탁, 처분 신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교보 자산 신탁. 자, 신탁 원부.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최근에는 이제 압류가 돼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신탁 원부가 어떤 내용인지. 자, 신탁 원부 2020 79635 그리고 2020년 7월에 처분 신탁되고 교보 자산 신탁 그리고 2020년 9월에 신탁이 변경이 됩니다. 자, 위탁자 누구죠? 황덕희, 김병태, FNANC.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자들한테 1층이나 2층한테 처분 신탁 하자고 했었던 사람. 2020년 7월에 하자고 했었던 사람. 자, 그런데 자기들도 교보 자산 신탁으로 했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위탁자 FNANC, 황덕희, 그리고 김병태, 수탁자 교보 자산 신탁.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그 돈을 빌렸대요. 송파 새마을 금고 얼마?
송파 새마을금고 얼마? 7억 2천. 강남중앙 새마을금고 7억 2천. 청담동 새마을금고 7억 2천. 마포동부 새마을금고 10억 8천. 총 뭐죠? 39억 1900. 39억 1900.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보이시죠? 김병태, 황덕희.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주채무자는 뭐죠? FN개발. 그죠? 자, 2020년 어떻게 되죠? 아까의 역세권 청년주택 거기랑 시기가 겹치죠? 예,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3층 301호 441.74제곱미터. 자, 그런데 자, 2020년 9월에는 변경이 돼요. 뭘로? 자, 변경 후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송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송파 새마을금고, 강남중앙 새마을금고, 청담동 새마을금고, 그리고 마포동부 새마을금고에서 그리고 나서 벨리온이 추가됩니다. 벨리온이 추가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13억을 대출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30몇 억에서 한 40몇 억이 되죠. 자, 그런데 방강욱이라든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해명을 요구합니다. 뭐? 자, 301호가 FNC 그리고 황덕희, 김병태 씨가 자, 처분 신탁하자고 각 층의 구분 소유들 중에 끌고 갔습니다. 자, 뭐 윤규환 씨, 신암석 씨들 통해 가지고 자, 각 2층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알고 있었냐라는 거죠. 뭐? 당신들이 처분 신탁하자고 했어. 그러면 자, 그러면 FNC 정태현이라든가 방강욱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별도로 시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 스마트저축은행 등의 반포동 705번지에 해당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에 해당하는 자, 을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알 수 있는 그 144억을 그 대출 받은 그 사업이 최근에 현대코아의 개발 사업으로 쓰입니까? 아니면 그 담보받은 그 물건으로 인한 역세권 청년 주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여집니까? 자, 이거 밝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2020년에 처분 신탁한다고 했을 때 당신들은 김병태, 황덕희, 그 정태현들은 구분 소유주들한테 신용 신탁 처분 신탁 하자고 자기 거 팔아라는 등 이렇게 평당 2천을 얘기했을 때 자, 한편에서 똑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반포동 서초구 반포동 705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방광욱이가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시행사로서? 자, 이거를 밝히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구분 소유주들을 농락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몰랐을 수 있어.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러면 알고 있었냐라는 얘기를 저는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